자, 반갑습니다. 약속대로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들 내신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1들이 좀 안쓰러운가 봐, 선생님이.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사실은 성적의 재배치가 많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상위권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좀 지켰으면 좋겠고, 중하위권이었던 학생들은 이렇게 탄탄하게 겨울방학 때 공부해서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내가 이렇게 탁 높은 위치에서 새로운 출발선에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고1들한테 신경이 좀 쓰이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렇긴 해요. 고3들이 바쁘긴 하지만 고1들이 매우 좀 안쓰럽고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이 매일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먼저 시작할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신 준비를 할 때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보자.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줏대 있게 공부하자. 줏대 있게.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공부하자. 요 두 가지를 키워드로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6주 전에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는 게 맞아요. 뭐 모든 과목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고, 익숙해지면 이제 기말고사나 2학기 중간 기말부터는 한 4주 정도로 조금 줄여보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왜냐하면 평소에는 꾸준하게 영양학습을 해줘야 되니까. 그쵸? 우리 이제 강의 듣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신은 내신, 수능은 수능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선생님 되게 많이 하니까 평소에는 내 영양학습을 해줘야 되고, 내신 기간에는 내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는 6주 전에 좀 준비를 해보고,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게 맞죠, 지금. 근데 선생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선행돼야 될 건 뭐지? 뭐 수학 과목이 선행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내신 준비를 할 때 선행돼야 되는 건 뭐냐면, 각 과목별로 기본 교재나 이런 문제집들, 내 교과서들이 다 풀려져 있어야 되고, 다 완료가 돼 있어야 돼.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 아이들이 어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들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야?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생각만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튜브 골라가지고 고1 내신 학습법 이런 거 찾아보고, 이 선생은 이렇게 하네, 저 선생은 저렇게 하네, 딱 뭐 보기만 하는 거야, 쳐다보고.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뭐야? 기본적인 교재들을 완료하는 게 먼저여야 되는데 학습법만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답답한 거는 사실 수학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과목에, 선생님은 수학 선생이니까 수학 얘기를 할 건데, 야, 수학이 학습법도 되게 중요해. 공부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 생각해봐요. 이 수학이란 과목이 막 내가 유튜브 이거 보다 보면 답답해 막 돌아버리겠는데, 사실은. 저걸 저렇게 사기를 치나? 예를 들자면 저런 거지, 뭐. 자기는 뭐 6등급이었는데 내가 10분 동안 말해주는 이 학습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1등급이 됐어.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그런 애들이 있긴 있지. 근데 저게 중요한 거 아니야? 1000명이 6등급이었는데 그 1000명 중에 몇 퍼센트가 그 학습법을 통해서 1등급이 됐느냐. 1000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됐으면 좋은 공부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거잖아. 그 다음에 또 학습법 이런 거 보다 보면 저런 거 있죠. 어떤 문제를 지리게 몇 초 만에 푸는 방법. 야, 그거는 수학적인 역량이 완성이 됐을 때 그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우린 역량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우와 소름 저 죽이네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선생님은 사실 그런 거 사실 싫어요. 왜? 수학은 정직한 과목이지. 정직하게 공부해서 탄탄하게 기본을 닦아서 내가 얻을 걸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름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단 말이지, 사실은. 그런 건데 애들을 자꾸 속여. 애들을 자꾸 속이는 것 같아. 그럼 애들은 어때? 그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사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습법들 자꾸 찾지 마시고, 기본부터 충실히 하세요. 기본은 누구라고요? 기본 개념서랑 누구야? 풀이집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개념서는 저런 거지, 뭐. 바이블이나 정석이나 뭐 개념원리나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교과서로 택하고 있는 교재가 있다면 그걸 완벽하게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거에 대한 연습 문제들을 유형별로 쫙 나오는 문제집들이 있을 거 아니야. 풀이집들. 뭐 센, RPM, 고쟁이 이런 애들 있잖아. 얘들이 세트인데 얘들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심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요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건데,
제발 줏대 있게 좀 합시다. 줏대 있게.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이건 저렇다더라 그딴 거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뭐 블랙라벨을 풀고 있다더라, 나는 수준이 사실 RPM인데 제가 블랙라벨 풀면 1등급이 나오는데 블랙라벨 펼쳐놓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눈에 들어옵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 제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줏대 있게 공부하시고 여기저기 휘둘리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에. 그 다음은 뭐예요? 나한테 맞는 옷. 이거 자기에 대한 분석이 가장 잘 돼 있는 사람은 누구죠? 사실은 두 명 있겠지. 부모님은 아니고. 뭐 부모님이 이제 수학 같은 거 이렇게 봐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사실은. 아마 자기한테 맞는 옷이 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랑 아마 그 담당 선생일 거야. 담당 선생. 아마 학원 선생일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아주 소규모로 가르친다면 1대1로 힘이 느껴지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자기 그 학생한테 맞는 옷을 알고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뭐 말도 안 되게 나는 완전 최상위권인데 저러는 거지. 기본서를 반복해서 10번을 풀어야 되는데 자기 수준보다 굉장히 낮은 막 RPM 같은 그거를 10번씩 연습장에 손으로 써가면서 보고 있는 거 안 맞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되죠? 제발 이 두 가지 대전제를 지키시고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하는 그 등급에 따라서 공부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필요한 교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봅시다. 자, 봐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상위권들만 학생은 아니에요. 다들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봐봐요. 내가 중위권을 진입하려고 한다. 사실 노베이스야. 나 선행도 잘 안 돼 있고 뭐 준비도 많이 안 돼 있고 학원도 잘 안 다녀서 그럴 수 있잖아요. 수학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데 많이 힘들겠지.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다 겪어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위권 진입, 사실 4등급, 5등급이 목표인 사람은 없을 거 아니냐. 지금 내가 4, 5, 6등급이면 2, 3등급이 목표일 테고 2, 3등급이 1등급이 목표일 테고 이럴 건데 지금 뭐 4, 5등급 이렇게 중위권이라도 내가 진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여러 권 보면 안 돼요. 개념서는 얘들 다 똑같아요. 개념서라는 거는 개념, 우리 수학에 약속이 들어있는 책들이잖아. 예를 들자면 이제 정석, 대표적인 정석이 있을 거고 바이블이 있을 거고 개념 원리가 있을 거고 개념 플러스 유형이 있죠. 뭐 유명한 책들이지 뭐. 얘들이 있을 거고 뭐 출판사별로 개념서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이 보는 책들이 이건데 우리가 이제 중위권을 진입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저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시험 범위까지가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리 양보해도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개념서 이들 중에 한 권만 있으면 돼요. 한 권에 대해서 기본 문제랑 연습 문제 풀이는 좀 완료를 하셔야 돼요. 기본 문제, 연습 문제 완료를 하셔야 되고 풀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이제 센 같은 거 있고 고쟁이 있죠. 고쟁이 있고 그 다음에 RPM 있는데 뭐 수준 비슷해요. 얘들 비슷하고 RPM이 좀 쉬운 감이 있지. 그러니까 RPM에서 이제 뭐 다른 그 풀이집도 나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교재를 설명할 생각은 아니고 절대로 생각할 생각 아니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쉬운 풀이집을 택하세요. 상대적으로 고난도가 없는 거. 개념서도 이런 거 택하지 마세요. 이런 거 택하지 마시고 요런 거 택하세요.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거 택하시면은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우리 중위권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안 나가잖아. 진도가. 공부를 할 때는 저게 되게 중요해. 한 바퀴 돌고 제대로 돌고 두 바퀴째 돌아갔을 때 이해가 좀 되고 세 바퀴째 또 돌아갔을 때 근데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제대로 갔을 때 정독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좀 쉬운 난이도. 왜냐하면 정석, 바이블, 개념을 이런 애들은 뒤에 연습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내가 좀 이쪽으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쉬운 교재를 택하셔가지고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이런데 RPM 뒤에 실력업, 레벨업 막 이런 거 나오죠? 개념 플러스 유형도 나오죠? 나오는데 얘들은 레벨업이래, 실력업이래. 실력이 늘지 않아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 테니까 부탁하건대 있는 문제는 모조리 풀어준다. 내가 이해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갈게요, 선생님이. 거꾸로 갈게. 2, 3등급이 목표다. 그럼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이지, 지금. 한 4등급.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다른 욕심 부리면. 개념서랑 풀이집, 개념서랑 풀이집인데 내가 4등급 정도 나온다 그러면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요런 애들 보면 좀 곤란해요. 곤란하고 요 위로 올라가야 돼. 개념 원리를 택하셔도 되고 뭐 정석을 택하셔도 되고, 개념 원리랑 정석 같은 경우에는 강의 진도 나가기가 편하지. 근데 자기가 공부하기는 좀 어렵지. 나중에 이렇게 다시 복습할 때 읽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단점이 있어요. 너무 그 잡다하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이 좀 짜증난다 이런 그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 세 개는 뭐 상관이 없어요. 난이도들은 비슷하니까 얘들 중에 한 권을 택하시고, RPM 택하면 안 돼요.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2, 3등급 가겠다 하면은 RPM 정도로 해결 안 나요, 절대로. 센이나 고쟁이 요 정도, 뭐 하이하이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 택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인데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2, 3등급으로 치고 올라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센의 C스텝이나 고쟁이의 3스텝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들 거야. 그쵸? 굉장히 힘들 거니까 아마 요거는 선생님들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겁니다.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왜냐면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사실 뭐가 도움이 안 되냐면 내 수준이 100인데 한 200 정도 난이도를 보고 선생님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될 때까지 풀어라. 될 때까지 풀어라. 이러면 벌 서는 거잖아. 이거 벌 서는 거 공부 안 되는 거야. 자기한테 맞는 옷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맞는 거냐면 내가 10분에서 15분 정도 고민했을 때 풀리는 정도 수준이야. 10분에서 15분 정도 고민했을 때 풀리는 수준인데 그 연습이 계속 반복됐는데 10분 정도 풀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하고 15분 정도 풀어서 뭔가를 해결하잖아? 아이들이 뭐가 이렇게 목표가 생기는 거지. 아, 내가 하니까 되네.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지. 근데 요 2, 3등급이 목표인 아이들,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센의 C스텝을 보면 요런 느낌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골라줘야 돼요. 여기를 골라줘야 된다고, 사실은. 센에서 학생의 수준을 보고 야, 요 정도는 네가 풀어야 돼. 근데 고를 때 잘 골라야 돼. 어떻게? 내 실력이 100이면 한 110에서 130 정도 수준 애들은 얘들을 15분 아니고 1시간 걸려도 하셔야 돼, 이런 거를. 그러다 보면 위로 올라간다고. 점점 힘이 생긴다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하시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요 학생들. 왜?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뭐냐면 1등급 나오는 애들이랑 2, 3등급 나오는 애들이랑 4, 5등급 나오는 애들이랑 사실은 이해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학원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애들한테 설명을 하잖아, 선생님이. 아니,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이해를 잘해. 5등급, 4등급 정도 아이들도 조금 살짝 늦어서 그렇지 이해를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지. 근데 그 뒤가 뭐야, 뒤가. 이해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새로운 문항이 나왔을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연습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거잖아. 근데 2, 3등급, 4, 5등급 아이들은 그 연습량이 적으니까 반성하세요. 내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수학은 정직한데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연습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많이 막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 2, 3등급을 노리는 그 이해력이 괜찮은 4등급 아이들 말이야. 걔들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센 C스텝, 고쟁이 3스텝 이런 것 중에서는 골라서 하셔야 돼요. 골라서. 되도록이면 다 하면 좋죠. 근데 정말 최고 난도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은 누가 이렇게 골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는 4주 전, 3주 전까지는 걔들을 가지고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저런 거 하면 실력이 안 느니까. 선생님, 저한테 제가 맞힐 수 있는 문제만 연습해서 시험에서 어차피 이런 고난도를 풀어봐야 어차피 저는 고난도는 틀릴 건데 이 고난도보다 살짝 낮은 난이도 수준들만 제가 조질 수 있으면 성적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방법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기본 교재들이 다 수능까지 갔을 때 얘들을 다 본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에서 우리가 지고 가면 안 된다고. 내신 준비하면서.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얘들 말이야. 2, 3등급 바란 애들이 1등급 목표로 하는 애들 바이블, 블랙라벨 막 하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서 그거 보고 있으면은 이런 일 벌어지는 거야. 계속 집중력만 떨어지고 문제도 안 풀리고 풀지도 않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반복적으로 모르고 자기 완성도는 계속 떨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이제 1등급이 나와야 되는 학생들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1등급 나오는 학생들 욕심 되게 많이 부린단 말이야. 사실 뭐 교재 욕심 부리죠. 교재 욕심 부리면 망해요. 만약에 저런 생각하고 있다. 내가 정석을 했는데 바이블이 괜찮다더라. 정석은 기본 정석 있고 실력 정석 있잖아. 근데 실력 정석이 어려운 건 연습 문제가 어려운 거야. 기본 문제는 다 비슷한 거고, 기본 문제는 연습 문제가 좀 쉬운 거고, 바이블이 기본 정석이랑 실력 정석 난이도, 그 연습 문제 난이도에서 살짝 그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난이도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랑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가 다르니까 책을 한 권 사요? 망해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 교재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기 1등급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 권, 풀이집 한 권, 심화서도 한 권만 택하세요. 요거는 많이 실전 연습 문제는 많이 확보하시면 돼요. 뭐 이쪽도 실전 연습 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가 풀 수 있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서 그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있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평소에 연습할 때 맞힐 수 있는 문제, 아니 20분 써서 맞힌 거를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3분 안에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1등급 목표로 하는 애들은 욕심 부리지 말고, 특히 특목자사 니놈들은 개념서 하나, 뭐 정석, 바이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똑같은 거 하나 달달달달 반복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반복하셔야 되냐면, 연습 문제 어디 펴고 이거 설명해봐 그러면 이거요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풀어줘야 돼요. 최소 개념서 4회독 정도, 풀이집 3회독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심화에서 내가 빛을 발하는 거지. 심화에서. 이 심화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런 애들 있잖아. 블랙 라벨 있을 거고, 1등급 수학 이런 거 있을 거고, 그 다음 누구 있나요? 일품 이런 거 있겠죠. 일품 이런 거 있을 건데, 일품은 사실은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심화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에요. 이게 신유형이 좀 나와서 애매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뭐 블랙 라벨도 괜찮고요. 계산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상위권들이 그런 거 따질 거는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맞히냐 못 맞추냐 가지고 내 역량을 실험할 수 있는 책이 될 수는 있다 이거죠. 그죠? 1등급 수학도 괜찮고요. 문항수도 괜찮고 다들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얘들 풀이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내가 개념서 중에 정석을 봤다, 풀이집 중에 센을 봤다, 심화서 블랙라벨 1등급 1품이 있다, 요 정도까지 다 마무리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과고는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걔들은 커리큘럼 자체가 다르니까 특목고들 말이야, 자사고들, 전국 단위 자사고들 있잖아. 걔들도 괜찮아요. 선생님 걔들 문제들 보면 엄청나던데요? 아니에요. 걔들은 문제를 쉽게 내면은 난리가 나요. 왜냐면 뭐 100점이 막 60, 특정한 학교가 정원이 60명인데 만점이 40명이야. 그럼 1등급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문제를, 이 상위권들이 많은 학교들은 문제를 어렵게 내서 아래쪽에 1등급 라인이 60점대 라인에 결정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거.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어느 특목 자사든, 과거는 좀 제외하고요, 특목 자사든 정말 공부 잘하는 교육특구, 강남 목동 지역 학교든, 뭐 송도 요런 학교든 상관없어요. 개념서, 풀이집, 블랙라벨 1등급 1품 얘들이 완벽하게 된다면 걔들은 경쟁력이 있다. 다른 교재 막 더 할 필요 없다. 경쟁력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선생님은 이게 좀 택해보자고. 뭘 택해보냐면, 지금 우리 6주 남았잖아요. 6주 남았는데 지금 우리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가 이게 완료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완료가 안 돼 있다. 그 사람들은 이쪽으로 눈도 돌리지 마세요. 절대로. 뭐 어떻게? 줏대 있게 남이 한다고 교재 같이 사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이거 완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개념서 완료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풀이집 완료돼 있을 거예요. 최소 2회도. 왜냐면 선생님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3회독제부터는 굉장히 지루해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 차이는 크죠. 최상위권과 상위권은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거죠. 내가 이걸 3회독을 정말 이쁘게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묵직하게 우직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2회독 정도 하고, 나는 프리집 다 됐어, 나는 심화로 넘어가야 돼. 아니야, 그 프리집 이거 내가 다시 반복할 필요 없어.
블랙라벨 이런 거 더 많이 풀어보면 고난도가 나한테 도움이 더 될 거야. 요렇게 이제 택하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그 한 끗 차이, 그 우직함의 한 끗 차이, 거기서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실력 차이가 확 나는 건데, 이거 알아야 돼.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프리집이 완료가 안 됐다. 예를 들자면, 센의 C스텝이나 고쟁이 3스텝을 학원들에서 많이 아이들이 거기서 막혀요. 많이 막히기 때문에 진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스텝 2까지만 해. 스텝 3는 나중에 해. 센 C스텝은 나중에 돌아오면서 합시다. 돌아와서 안 하더라고, 이 새끼들이 보면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여서 내가 센의 C나 3스텝 정도가 안 돼 있다, 고쟁이가. 그 학생들의 여기를 반복해서 푸는 게 훨씬 중요해. 아니, 고쟁이 3스텝 같은 경우는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얘들을 먼저 하는 게 맞지. 막 자랑할 일 있나? 뭐 블랙라벨 끼고 이렇게 자랑할 일 있어? 1등급 수학 끼고 나는 이런 책을 합니다. 아, 그게 뭐야? 야,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 벤츠를 타고 와서 막 자랑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카푸어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딴 거 다 필요 없잖아. 나한테 맞는 옷, 내가 불편하지 않은 옷을 입고 가셔야지. 차는 찬 거지. 교재는 교재인 거지. 나는 난 거고. 무슨 말 이제 되죠? 그래, 심화서는 만약에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지금 6주 전인데, 내가 심화서 블랙라벨 1등급 1품을 다 사서 풀었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다 풀었다는 얘기는 저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틀려서 별표 치고 놔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풀어봤다. 다 안다. 이러면 걱정할 일이 없지 사실은.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어때요? 이건 내가 봤을 때 95% 이상이야. 아니야. 99% 이상이야. 특목자사 이 새끼들. 얘들 다 사가지고 다 사가지고 여기서 틀린 거 여기도 틀리고 여기서 틀린 거 여기도 틀리고 그딴 짓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걔들이 일반계도 고등학교 상위권들 마찬가지야. 특목 자사 애들 중위권들 마찬가지고 걔들이 요렇게 다 했는데 어정쩡하게 해놓고 어정쩡하게 갈 거면 교재를 줄이라니까. 그 전혀 도움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아니 블랙라벨에서 정답률이 70%밖에 안 돼. 이 세 책이 다 비슷해요. 책이 다 비슷하다고. 난이도가 비슷해. 그럼 여기도 70% 정도 틀렸어. 얘도 70% 틀렸어. 학교 시험에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얘가 맞힐 확률이 70%가 되나? 아니죠. 얘가 내가 못 맞힌 30%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다 틀린다는 얘기야, 사실은. 내가 저거 봤다니까? 고향 국제고 학생인데, 풀고 한 번씩이요. 한 번씩 풀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외우지 못해. 풀고 플러스 자이스토리 요렇게 해서 48점 나오더라고. 기절초풍하는 거지. 나는 알아. 그 성적이 왜 안 나오는지 알아. 근데 학생은 모르더라고. 선생님 저 이런 거 다 했는데 48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문제가 엄청 많은 거지. 수학에 책을 읽는다는 개념 정독을 해서 걔들을 마무리 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냐면 연습 문제를 펴놓고 이거 설명해봐 이랬을 때 줄줄줄 나올 정도여야 돼요. 그랬을 때 개념서와 풀이집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심화서가 힘을 받는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교재 가지고 경쟁하지 마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주되게 공부해야지. 쟤는 우리 학교 전교 1등 하는 애는 제가 중학교 때 1등이었는데 중간고사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쟤는 이 책을 보고 있대. 그 책을 막 사요. 6주 전에. 언제 다 풀지 그거를? 못 풀어요. 내신 대비 1등급 나오고자 생각하는 학생들은 6주 전, 4주 전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커리큘럼 교재들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짓고 나서 계속 반복하면서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 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왜? 시험이 우리가 50분 만에 보잖아. 50분 만에. 여기 50분 만에 보는데 대여섯 문제 정도가 요 정도 수준 또는 센시 고쟁이 3스텝 요 정도 수준에서 많으면 5문제, 적으면 한 3, 4문제 정도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평소에 풀 때도 니네 내가 시켜보면 알지. 최상위권들 1등급 나오는 새끼들도 평소에 고쟁이 3스텝 이렇게 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50분 안에 그 4문제 못 푼단 말이지, 걔들을. 근데 걔들이 섞여 있는 시험지 20문제, 23문제짜리 문제를 그 50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 연습을 해줘야지, 이거를. 얘들이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 비슷한 난이도 수준의 학교 시험과 비슷한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시험장 들어가서 맞힐 수 있는 거는 다르다고. 절대로. 무슨 말인지 되죠?
절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분석을 먼저 하세요. 자기 분석을. 제일 좋은 건 누구라고? 뭐 학원 선생이나 내가 과외를 하고 있다면 나를 아주 밀착적으로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선생이 보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기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뭐 저런 느낌이야. 배구 선수가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 감독은 보면 보이거든? 근데 선수는 어때요? 야, 너 들어와. 점프력 떨어진 것 같아. 막 화내고 난리 나지. 나 더 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느낌이에요. 선생님들 애들 보면 이제, 얘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데 여전히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수월하게 가는 길이잖아. 연착륙하는 길이잖아요. 순차적으로. 갑자기 막 난이도 높은 거 이런 거 택할 수가 없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제발 오늘 내가 당부할 건 뭐냐면 짧게 끊을 건데 요 중위권 진입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와 쉬운 개념서와 짧은 개념서와 짧은 프리집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수능에 나중에 이쪽이 연계될 때 지금 아마 내신에서 중위권 진입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쪽에서 많이 힘들다면 나중에는 종합이나 교과 쪽으로, 정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이 고1 내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한 30%씩 들어가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선제압을 못한다면 뒤쪽으로 다른 차선을 택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 지금 라인대들이고 이쪽도 지금 마찬가지죠. 최대한 해서 한 방에 역전하려고 하는 건 되게 힘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줏대 있게 공부하자.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자. 내한테 맞는 옷이 누구냐?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을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스스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맞는 책들을 보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 마무리 지으세요. 책을 다 마무리 지으시고 실전 연습하는 시험지 요런 거는 저런 거 써도 괜찮아요. 뭐 기출비 이런 데 써도 되고 족보 이런 데 써도 되고 이제 시중에 서점에 나가도 내신 기출 문제집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걔들을 꼭 반드시 시간 맞춰서 근데 요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텐데 내가 지금 아마 근데 지금 6주 전인데 지금 내가 중간고사 범위까지 2회독 정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매우 힘들 거야 지금. 내신 준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야 중학교 때 저렇게 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면 난리 나는 거야. 중학교 때는 어때요? 내신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이제 학원에서 자 시험 대비한다. 오늘부터는 이제 뭐 일요일 날도 없어 토요일도 없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야. 근데 학원에서 어떻게 해요? 풀어놓잖아. 놔두잖아. 1대1로 뭐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나요? 왜 안 되지? 애들이 붙잡혀 있기만 하는 거지 뭘. 그거 공부가 돼요? 왜 안 되지? 중학교 때 그렇게 하다 시험 끝나면 또 한 달 놀고 또 시험 대비하고 방학 때 또 진도 선행 쭉 빼고 뭐 그런 식의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내신 준비를 할 때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는. 우리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늘 강조를 하지만 내가 시험 대비하기 전에 모든 공부 준비가 마무리가 돼야 된다. 만약에 지금 안 됐지. 안 된 사람들 있잖아. 그 학생들은 그럼 먼저 마무리하세요. 먼저 마무리하세요. 개념서 풀이집 먼저 마무리하시고 만약에 돼 있는 사람들은 심화 쪽을 보시고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1등급 노린 애들 이거 다 돼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사실 비추. 다 같은 책인데 얘들을 반복해서 덮는 게 좋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시험지를 좀 택하셔가지고 좀 난이도가 학교 시험보다 많이 좀 높은 그러니까 고난도가 학교 시험에 한 3, 4개 섞인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 섞인 애들 문제집을 만들어 가지고 반복해서 풀어주는 게 좋지 얘들 3개를 다 가지고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하나를 반복해서 4번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3, 4번 한 책을. 왜냐하면 그게 기억력에 훨씬 도움이 돼요. 책의 어느 페이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기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블랙라벨을 택했다. 그럼 1등급이랑 1품 좀 불안하다. 그러면 담당 선생들 뭐하나. 그 담당 선생들 저렇게 해줘. 1등급이랑 1품이랑 거기서 블랙라벨이랑 다르지만 내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문제들 좀 발췌해서 주면 안 되나? 그렇게 좀 해서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정석에도 사실 실력 정석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실력 정석은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습 문제는 해봐야 될 문제들이 많다. 아주 과거의 유형들이기 때문에 유형이 최근 유형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선생님 좀 별로 이렇게 이게 수능 형태랑 좀 벗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써요. 교재로 안 쓰는데 연습 문제는 내신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력 점수 연습 문제는 여기다 좀 플러스를 해가지고 발췌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주대 있게. 제발 유튜브 계속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유튜브 이거도 보고 나면 보지 마세요. 자기 개념서랑 풀이집 그거에 집중하세요. 반드시. 수학이 정직한 거지. 어떻게 뭐 유튜브 영상 하나 본다고 20점이 올라가나? 어떻게 역량이 안 된 애들이 그 영상 하나 보고 3초 만에 문제를 푸나? 어떤 애들이 몇 명 중에 몇 명이 6등급이었다가 1등급으로 뭐 몇 달 만에 올라가나? 수학 그렇지 않아요. 그런 특이한 경우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 특이한 경우도 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특이한 경우도 자연계는 불가능해요. 이과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예전에 저럴 때가 있었지. 2007년도에 이제 7차 개정 과정, 이때는 너네 좀 어이없겠지만 미적분도 안 보고 문과가 수원책 한 권 보고 시험 보러 갈 때가 있었어. 그때는 나는 9등급 1등급 되는 것도 봤어요. 목격했어요. 그때가 아니라고. 2016년, 2017년, 2015년 요때 수능 물수능일 때가 아니라고. 100점 1등급이 6%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물수능이 아니라고. 지금 내신이 그런 내신이 아니라고. 제발 정직하게 떳떳하게 가세요. 내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제발 남들도 보지 마세요. 자기 실력만 보시고 유튜브도 그만 보세요. 제발 보지 마. 보지 마. 도움 전혀 안 돼. 밤에 공부 안 된다고 공부 안 해놓고 유튜브 쳐다보고 공부하는 것 같은 착각하지 말라고. 인강 쳐듣고 있지 말라고. 강의 듣는 건 공부가 아니잖아. 제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내가 하기 싫은 거 뭐죠? 기본서, 개념서, 연습문제 반복해서 푸는 거.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반복해서 풀으라고. 그게 답이야. 반복이 답이다. 꼭 기억하세요. 편법 없어요. 제발 그딴 거 보고 현혹되지 마시고 줏대 있게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가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교재랑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은 자기 담당 선생이랑 자기가 잘 알겠죠. 알아서 해주시고, 목숨까지 걸어라 그러면 좀 그렇지, 그지? 내신에 어떻게 목숨까지 겁니까? 근데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출발선상이 만들어지고 재배치가 이루어지니까 한번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